시장의 해답을 알려주는 오과장 리포트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화영입니다. 저희 오과장 리포트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투자 혹한기입니다. 이번 달에만 매도 사이드카가 6번 발동이 됐고 오늘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이에 오늘장 코스피 8.9%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6,800선에 마감을 했죠. 더불어 SK하이닉스는 184만 원 선 마감, 삼성전자 역시도 25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지난주 이 시간 공략해드린 원익 IPS란 종목은요, 15%가량의 상승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향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오과장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해답 알려주실 오치열 과장님 모셔보도록 하죠. 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과장 리포트의 오과장입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또 새롭게 이거 제가 좀 시원하게 리포트 좀 읽어드리자, 네. 좀 좋은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자 그런 마음에서 오과장 리포트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상 요새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심각합니다. 전 진짜 오늘은 오르겠지. 오늘 삼성전자 출발 괜찮네. 그러니까요. 이거 쭉쭉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하더라고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진짜 저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 입장에서 차트를 닫을 수도 없고 약간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개인 투자 막 본업을 하시다가 이제 네. 기쁜 마음으로 잠깐 쉴 때 짬내가지고 싹 주식 어플을 딱 켰는데 이거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덕분이고 지금 이렇게 눌리는 거는 외국인들 때문인데 그쵸.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부터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계속 팔고 있는데 그거를 다 계속 개인들이 어떻게든 끌어올렸어요. 음. 이 끌어올렸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힘을 믿고 지금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이제 개인들의 지갑이 텅텅 비었다. 네. 이제 끝나서 못 올리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약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맥을 찾으신 것처럼 돈이 쏟아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좀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많이 눌렸어요. 어디까지 눌렸냐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가격보다 좀 더 눌렸거든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바로 이어서 오강자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각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도 꽤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본주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 어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ADR 참 진짜 네. 이것만 이야기해도 1시간이 부족한데 그쵸?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상장을 하게 된 그런 이슈가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야 뭐 2020년도였나? 2021년도였나?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저기 중동 쪽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국내 증시 마감 체크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가
정말 육자 보기 싫었는데 네. 예전에는 사실 사자라도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8천까지도 맛보면서 6천까지는 보고 싶지 않았다. 아, 만스피 가는 거 아니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6,800대에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8.9% 내리면 이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00억 원대처럼 움직이는 게 코스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SK 하이닉스가 15%씩 움직이는 그런 장세, 삼성전자가 10% 이상 움직이는 그런 장세이고 개인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 약 4조가량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자 포지션 나와줬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마이너스 4.5%인데 잘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에 함께 힘을 입었지만 외국인들이 4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닥이 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그 약간 기대를 하자면 799, 799면 800이라고 쳐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 정도면 800이다. 라는 생각으로 약간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방송 중에 드디어 1,400원대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계속 1,500원대였는데 그쵸. 1,500 막 30원 막 이렇게 되다가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400원대 됐다.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해서 1,400원 한 중반대 그리고 초반대까지도 약간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조금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리자면 원익 IPS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원익 IPS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눈여겨봐야 한다. 그런데 소재 쪽에 약간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네. 반도체 소재라고 하면은 야 이거 뭐 나중에 수입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계속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냐. 소재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소재 기업들 관련주 위주로 많이 크게 올라가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던 이유가 이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필수적인 공장을 만들 때 무조건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슈퍼을 입장의 기업입니다. 을은 을인데 슈퍼을이에요. 그래서 을 같지 않은 을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은 이때 했지만 자 차트 보이시죠? 방송은 이때 했지만 제가 이때 사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10만 3천 원까지 떨어지면 사라. 했는데 10만 1,000원, 2,000원까지 갔다가 쭉 올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한 30% 정도 되는데 방송 직후로 일단 계산을 해야 되니까 15%입니다. 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5만 원, 15만 3천 원 요 정도 라인을 제가 잡아드렸었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15% 상승 나왔다는 건 야, 오과장했다. 한 건 했다. 나름 선방했다. 이런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SPG. SPG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 기다려라. 아직 횡보한다. SPG는 조금 기다렸다가 진짜 눌리는 거 봤을 때 그때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방송 나오고 나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잘 다져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10만 원 중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브리핑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후딱후딱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세계 경제에 대해서 조금 세계 경제 뭐 할 이야기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뭐 다우, 나스닥, S&P 다 잘 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버티고요, 잘 오르고요. 옆에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 정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제가 많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뭐 원래 사업가였잖아요. 그쵸.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였기 때문에 정말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정치인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말도 맨날 바뀌고 앞과 뒤가 약간 다른 느낌에다가 뭐 그쵸. 이란 언제 숙대밥 만들겠다. 아니다. 평화조약 한번 체결하자. 아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증시도 전체적으로 약간 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대통령 리스크가 없습니다. 미국은 워낙 튼튼한 기업들이 꿰차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내로라는 기업들이 다 미국 상장하잖아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처럼 그쪽으로 상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그런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데 니케이도 약간 빠졌습니다. 니케이도 약간 빠지고 어느 정도 좀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빠진 주가 지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른 주가 지수도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시장도 긍정적이게 될 것 같다. K반도체 죄송합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K반도체 향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상 주식하는 분들 제가 뭐 그 주변 사람들도 보고 하면은 주식하는 분들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도 없는 분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찾기가 힘들죠.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다 보유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부터였나? 제가 지금 이때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사자 포지션이지만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나오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지워서 다시 한번 여기부터.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보여줬던 이 현재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심리가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심리가 똑같은 게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은 아무리 좀 떨어져도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15만 원에 팔았어요. 익절하고 나왔는데 15만 5천 원, 16만 원일 때는 사고 싶지가 않은데 14만 5천 원 됐다? 그러면 이제 좀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 타이밍이 아마 지금 다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상승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89조입니다. 한 분기 영업이익이 89조예요. 이게 우리나라 89조 대단하네 라고 하시겠지만 엔비디아 최고 영업이익 한 분기 영업이익이 82조 원 정도 되고요. 애플도 한 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잘 벌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딱 들으시면은 와,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구나. 우리나라 역시 최고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놓칠 필요는 없다. 물론 사실 손절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삼성전자 손절한다라는 거는 바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훌륭한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89조 찍힌 것도 다 이제 그 성과금이라든지 분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불을 해서 20조가 깎인 겁니다. 20조가 깎여서 원래 한 110조 정도 됐거든요. 110조 정도 됐는데 89조에서 영업이익을 마친 그런 훌륭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일부 종목 기업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드리는 좋은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오 과장님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K 반도체 미래 아직까지 너무 밝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또 위로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흐름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10%씩, 15%씩 빠지는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뭐 저희 공약주 원익 IPS도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을 또한 심지어는 상승 마감한 종목들까지 포착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가 쉬어가는 사이에 이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신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무료 리포트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가능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오가장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목해봐야 될 두 가지 리포트 종목과 함께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과장 리포트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주가 쉬어가는 지금 또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에 순환이 퍼질 수 있을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현재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재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 과장님의 지난주 이 시간 공약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공약주죠. 원익 IPS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15.7%의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네, 오 과장님 오늘도 이러한 상승률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익 IPS 15%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역시나 충분히 원익 IPS 같은 요 정도 15% 너무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제가 100%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훌륭한 기업이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서로 이제 겸상을 할 수 있을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님 혹시 네. 요새 그 반도체 업황이
업황 자체는 좋아요. 근데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나운서님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추매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시나요? 조금 더 저점 다져지는 거 확인하고 반등하는 초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너무 이제 제가 짓궂게 장난을 했는데 네.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물론 이게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이게 다져지는 거를 체크를 해야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마이너스 5%네? 추가 매수. 마이너스 한 10%네? 물타기.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이다. 어느 정도 조금 저점이 다져졌다라는 게 내가 스스로 판단이 섰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라고 물타기 하는 거는 지금 막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내 돈을 더 챙기는 겁니다. 같이 떨어지자고. 그거는 아주 리스크가 큰 행동들이다. 어쨌든 아나운서님이 그 경제방송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그런 물타기에 아주 좋은 예이지 않았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저점이 지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향의 지금 저점 구간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말고 그러면은 어떤 종목, 조금 다른 종목 사고 싶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반도체도 눈여겨보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반도체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종목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제가 원익 IPS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떤 거냐? 자, 고압 수소 어닐링. 벌써 어렵습니다. 이거 뭔 말이야? 고압 수소 어닐링? 이게 무슨 말일까? 아나운서 혹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너무 길어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그냥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라는 게 도체와 부도체를 합쳐서 통칭해서 이것도 짜증나죠. 이것도 듣기 싫어요. 어쨌든 전기가 흐를지 안 흐를지 선택을 해서 둘 다 가능한 게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에서 전자를 흐르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세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만드는 거 뭐 낸드라든지 D램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도로 낮춰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나노 단위로 만들어서 그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자가 다니는 길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극도로 좁아지면은 전자가 막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가면 좋은데 이게 가다 보면은 좌우로 막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부딪히면서 전자의 그 길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은 결함이 생겨요. 그러면은 생산 수율이 안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게 반도체의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은 여기 주위에 막 결함이 생기고 길들이 막 무너지고 상처 나고 이러는데 이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로 그 반도체 기판을 쫙 이제 작업을 해버려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그 수소를 그 반도체 내부에다가 쏘아내기 위해서는 이 수소를 왜 쏘냐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주 이겁니다. 쉽게. 네. 정말 쉽게 고압 수소 어닐링은 그 산소방 같은 거예요. 산소방 가서 치료받는 겁니다. 치료받죠. 네, 내 폐가 나 좀 신선한 산소 마시고 싶어. 산뜻한 산소 마시고 싶어 하면은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산소방 가잖아요. 실제로 고압 산소 같은 데 들어가면 맞아요. 멍도 나아지고 맞아요.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요. 머리도 네. 산뜻해지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게 반도체의 찜질방이 바로 고압 수소 어닐링이다. 이게 자꾸 막 상처 나고 막 노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다치고 하는데 안 되겠다. 나 신선한 산소 마시고 찜질방 가서 땀도 쫙 빼고 노폐물도 싹 없애버리자 하는 게 고압 수소 어닐링인데 예전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반도체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제가 저번에 가지고 왔던 게 샌드위치로 눌러가지고 몇 층 막 쌓아버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작은 길목들이 많아졌는데 이 길목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압 수소 어닐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래 고압 수소 어닐링 아유 몰라 모르겠어. 오치열 오과장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 뭔지 모르겠어. 찜질방 그건 좀 알겠는데 그래 찜질방만 기억하자. 그런데 전 세계 시장 과독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원익 IPS랑 같은 냄새가 좀 나네요. 원익 IPS를 거의 발로 차고 혼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물론 이게 자 들으시면은 제가 약간 그냥 과장 좀 했습니다. 네. MSG 좀 쳤는데 오 과장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 오과장이라 그런가? 과장을 좀 해보려는데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멘트를 까먹었어요 너무 아나운서님. 아재 개그를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 멘트를 까먹었는데 네.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어쨌든 그 원익 IPS도 너무 훌륭한 기업이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 너무 훌륭한 기업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전 세계 시장 과독점했습니다. 과독점이면 50%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과독점이라는 말도 굉장히 겸손하게 말한 겁니다. 99%입니다.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해요. 원래 예스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예스티라는 기업에서 우리도 고압수소 어닐링 만들었다. 오 과장이 가지고 온 이 기업 걔 섞어라. 내가 따라잡겠다 했는데 거기서 재판을 해버립니다. 특허 재판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또 이겨버렸어요. 승소했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99%도 아닌 거의 100% 독점 상태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고압수소 어닐링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과독점, 거의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슈퍼을 입장이다. 제가 저번 주에도 원익 IPS가 슈퍼을이었어요. 슈퍼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장비 만들고 싶은데 네. 증착 장비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서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음. 그 납품을 원익 IPS한테 받았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SK 하이닉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게도 장비를 납품을 하는 슈퍼을이다. 왜 슈퍼을인지. 을이면 을이지 슈퍼을인 이유가 을인데 얘 말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업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인텔이랑 TSMC가 줄을 서 있어요. 와. 줄을 서서 저기 죄송한데 을님 장비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하다. 지금 보시면은 고압 수소 어닐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 반도체계의 산소방, 반도체계의 찜질방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고압 수소 어닐링 효과, 뭐 결함 감소, 그리고 전자 이동도 저하 문제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 성능 향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반도체의 생산 수율을 높여주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반도체를 굉장히 튼튼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세계 대기업들,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 과장님께서 들고 와주신 이 리포트 종목은요. 반도체 수율을 높여주는 핵심 장비인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무려 99%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면 결함을 감소시켜주고 성능을 또 향상시켜주는 만큼 반도체 패권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과장님 아까 말씀을 좀 스치듯이 좀 빠르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종목 고객사 어떤 기업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그쵸? 너무 좋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의 고객사는 사실상 작은 소기업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대기업들이 주 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를 보면은 야 이거 무슨 기업이지? 잘 모르겠네. 자, 이 기업도 모르겠고 그냥 모를 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네. 사실상 전 세계에 지나가다가 초등학생들도 아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너무 좋아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그리고 인텔 역시나 여기에 고객사로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은 이 슈퍼 의리다, 이 장비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고압 수소 어닐링, 그러니까 반도체계의 산소방, 반도체계의 찜질방,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귀여운데, 네. 그 반도체계의 찜질방을 만들기 위한 그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그 필요한 안전 규격이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전 규격을 내민. 그래서 ASME, SEMI라는 좀 어려운 그 안전 규격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받는 기간만 3년에서 5년입니다. 이 장비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기간이 아니라, 장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허가해 주세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경쟁사가 있기가 쉽지가 않네요. 경쟁사가 그래서 없습니다. 아. 그래서 혼자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왜 없고 왜 어렵고 왜 진입 장벽이 높냐면, 사실상 그 수소가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잘못 쏘게 되거나 그렇다라고 보면은 반도체 공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냥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규격이 굉장히 철저해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안전 규격 허가 받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손도 못 내밉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또 스치듯 생각이 난 게 네. 막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TC 본더로 하나비전이랑 그래도 좀 아. 경쟁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경쟁사 있는 기업들은 보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을 살까 저 기업을 살까, 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고민하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에 약간 찜질방, 반도체계의 찜질방을, 지금 원래는 찜질방도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서울에만 해도 찜질방이 수백 개고, 수도 없이 인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기 지방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찜질방인데, 반도체계의 찜질방은 얘 하나밖에 없다. 와, 네.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왜 늘리냐?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똑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그 공급을 맞추기 위한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미국에다가 뭐 테일러 쪽에서 공장을 계속 짓는다. 우리나라에도 또 어디 광주에다가, 네. 맞아요. 평택에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광주에다가도 뭐 짓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나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자, 공장 증설하면 제가 이 이야기만 수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공장만 지을 순 없죠. 공장 지으면 안에 텅텅 비워놓으면 그게 공장입니까? 장비가 들어가야죠. 장비가 들어가서 사람이 착 조작을 해줘야, 그제서야 비로소 공장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만들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이 안에다가 장비를 착착착 넣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바람직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입니다. 아주 우상향이었고, 제가 과거에 요 라인에서 여기였나 공략을 한번 해드렸어요. 굉장히 좋아서. 그런데 어쨌든 좀 느리긴 하지만 올랐거든요. 올라서 야, 이거 익절 훌륭하게 잘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팍 올라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놓쳤네 네. 했는데 기회를 또 주네. 그러네요. 야, 이거 고맙다. 이게 참 이렇게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그런 기업인데,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냥 50% 이상 빠졌습니다. 9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 가격이 4만 1,000원, 4만 2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매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와.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3만 8천 원 라인, 3만 9천 원 라인, 4만 원 이하에서만 사면 이 기업은 정말 전 개인적으로 10만 원,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종목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 오늘도 반도체 주도주는 쉬어갑니다만 오늘도 소부장 쪽으로는 날아오르는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기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가장 주목해봐야 될 섹터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둔 오늘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만큼 상승률 무려 55%가량 제시된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그리고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오과장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주목해볼 리포트 종목 한 가지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과장 리포트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리포트 종목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만나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종목으로는 방산, 그중에서도 드론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긴장감이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을 소재로 해서 또 종목을 가져오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투자자의 눈으로는 이게 또 맞는 판단인 거죠. 이게 제가 뭐 전쟁 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네. 우리나라가 전쟁에 대한 그런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될 때마다도 말씀드렸던 게 전쟁 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나버렸기 때문에 나버렸죠. 어쩔 수 없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난 거랑 별개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걸 쫓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드론 시장이 정말 그 발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무인기라든지 UAM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빨라진 상태에서 사실 우리나라 드론 타격하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들이 공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국방력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최근에 우리 군에서 군집 드론을 타격을 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걸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게 장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군이 지금 이제 PPT가 나올 텐데 우리 군이 군집 드론 타격 훈련을 하면서 이 드론들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네. 예, 가만히 한 수십여 기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포를 쏴서 발사를 해서 이거를 격추를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한국군의
드론 대응은 그냥 쇼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라는 뉘앙스로 약간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에도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드론들을 수백, 수천 발이 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력, 안티 드론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이 정도 낮나? 지금 일부러 보여주기는 기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없었습니다. 네. 형편없었고 드론 사령부를 뭐 해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력을 낮추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드론 시장이 지금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밟으면 들고 일어나는 민족이거든요. 그쵸. 밟으면 이게 우리가 부족했구나. 아씨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드론 전쟁 특이점이 이미 와버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특이점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로 분명히 기술력은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그걸 아직까지 제대로 된 드론을 개발을 못했다라는 게 물론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잖아요. 막 그런 것들 무인 드론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납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다가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전혀 부족할 게 없거든요. 전혀 부족할 게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드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다. 드론 시장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 왜냐하면은 기술력 자체는 이미 우크라이나랑 뭐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드론 기술력을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기술력, 드론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비춰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계절은 뚜렷하지 않고요. 이계절이 뚜렷한데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뚜렷하죠. 전 그쵸. 지금도 저녁마다 에어컨 안 틀고 자면은 못 자요. 죽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혹한기와 혹서기가 같이 겹쳐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온 기업 드론 기술력이 혹서, 혹한 그리고 충격, 전자파 교란에 굉장히 강합니다. 영하 40도씨까지 견디고요. 그리고 섭씨 80도씨까지 견딥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불태우는 수준의 그런 충격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드론 기술력을 만들고 있는데 이 드론 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2부 종목 가지고 온 기업은 드론의 뇌를 만듭니다. 뇌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핵심이다.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혼자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2부 종목의 드론 핵심 기술력은 자율주행이고 이거를 뭐 드론 비행 제어 컴퓨터, 지상 통제 시스템, 유도물 뭐 구동 장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드론의 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이 뇌가 왜 필수적이냐면 이 만약에 드론과 관제에서 뭐 감독하는 그런 제어하는 그런 제어실과 연결이 끊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드론 혼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드론 혼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육군 뭐 국방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2부에 대한 종목 브리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드론 시장 연평균 성장률 20% 사실 10% 넘으면 고성장이거든요. 1년에 10%씩 성장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드론 시장은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UAM이라고 하죠. 그 모빌리티입니다.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공중으로 휙휙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UAM이라고 하는데 국내 UAM 시장도 이렇게 특이점이 온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함수 그래프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해외 시장 역시나 함수 그래프처럼 올라가는데 그의 성장률이 25%다. 제가 이렇게 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이게 뭐 반도체는 이미 추세 솔직히 반도체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반도체는 여기에 있는 건지 몰라요. 네. 이게 갑자기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정말 슬프게도. 하지만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TV로 보고 계시면 TV에도 들어가고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뭐 나중에는 안경 지금도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워치에도 들어가고 모든 게 지금 반도체가 다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도체도 아마 한 요 정도쯤이 있지 않을까.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드론 시장은 한 요 정도 있다. 한 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잡아가기 굉장히 좋은 추세를 추종을 해서 쭉쭉쭉쭉 먹어서 요 정도의 매도를 하기 굉장히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야,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거 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어주고 이거는 RSI 지표입니다. 지표 추가를 해서 이제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으로 쭉쭉쭉쭉 하락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한 번, 두 번을 찍고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한 번 더 찍었다라는 거는 정말 저점을 크게 다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쭉쭉쭉 내려갈 가능성이 크거나 하지만 저는 드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다지는 모습들을 보고 한 5,500원이라든지 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추세를 다시 한번 타는 드론 시장의 추세 추종 매수법을 좀 매매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들이 사실 드론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조금 했어요. 네. 굉장히 조그만 이유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전 조금씩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뉴스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보기 쉽게 나와 있지만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로 직접 듣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지표들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볼린저 밴드랑 RSI랑 매물대 차트 이거 3개만 보면 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볼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들 궁금하다. 어떻게 보냐 하시는 분들은 자 오과장한테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것들 나도 차트 보는 법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에게 장비를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 그리고 2부 종목 같은 경우는 드론 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허가한 드론의 뇌를 만들어라. 너희는 만들어도 된다. 기술력이 된다. 라고 한 그런 기업, 이렇게 인가받은 몇 안 되는 기업, 제가 1부 종목 반도체 장비, 2부 종목 방산, 그중에서 드론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렸던 원익, IPS와 SPG 모두 15%, 6%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인 만큼 오늘의 방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종목 궁금하다 그리고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번으로 오과장 3글자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